어알에서는 거시경제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과 중급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재생 목록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시청자분들의 경제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서 국내 투자자는 이 신호들의 미묘한 불일치를 포착하여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결국 지금 코스피 4000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은 한국 증시의 잠재력을 외국인이 먼저 증명해 준 것입니다. 이 랠리가 일시적 잔치가 아닌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이 되기 위해 국내 투자자분들은 환율, 수급,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전조를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의 자생력 회복 신호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이자 기회 포착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코스피가 역대 처음으로 4천을 넘겼어요. 그런데 원화는 매우 약세거든요. 어할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시나요? 원화가 약한 이유, 내부의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한국 안에서는 지금 달러 사는 사람이 넘칩니다. 개인 투자자, 기관, 심지어 기업들까지 모두 달러를 사고 있어요. 미국장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국내 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에 한때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까지 했었잖아요. 그 결과 달러 수요가 넘쳐나고 있죠. 여기에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라는 치명적인 구조적 약점이 있어요.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은 지 꽤 오래되었어요.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으니까 자연히 더 높은 금리에 안전한 달러로 돈이 쏠려 환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발 가계부채가 3천조 원을 넘어요. 세계 압도적 1위에 국민이 빚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미국과 비슷하게라도 맞춰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리면 국민들은 빚 부담에 소비를 줄이며 내수가 바로 죽고 금리를 내리면 집값은 더 오르게 되고 원화 가치는 더 흔들립니다. 이게 몇 년을 지속되어 와서 고환율이 뉴노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즉, 통화 정책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매우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이기에 통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최고 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투기적 마음을 생산성 있는 주식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외국인은 들어왔나? 바깥의 돈은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밖에서는 돈이 들어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지배구조 개혁, 배당 확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등 밸류업 정책이 이제 한국도 주주 친화적인 시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시그널을 전 세계에 줬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약한 원화는 위험이 아니라 박앤세일이에요. 같은 달러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고 나중에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죠. 즉 싸고 구조가 바뀌고 환율 메리트까지 있는 시장. 외국인에게는 이보다 좋은 진입 타이밍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실제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밸류업과 AI, 반도체, 원전 같은 정책 수혜, 기술 성장 섹터로 자금이 몰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뿐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원전,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도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외국인은 6월 이후 16조 원 이상 순매수했고 그 결과 코스피는 역사상 처음으로 4천선을 넘었습니다. 이 역설의 본질은 안의 돈과 밖의 돈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입니다. 한국 안에서는 원화가 빠져나가고 밖에서는 달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쪽에선 환율이 오르고 다른 쪽에선 주가가 오르는 거죠. 외국인들은 신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은 국장 탈출 후 덜 들어온 영향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엄청 큰 힘이 됩니다. 근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코스피가 2,500선이었어요. 벌써 4천을 넘은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급등할 수 있던 걸까요? 돈의 방향, 속도, 그리고 타이밍이 한꺼번에 겹친 결과예요. 방향 외국인 자금의 본격 유입. 무엇보다 외국인 자금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예요. 그 배경에는 세 가지가 겹쳤습니다. 첫째, 원화 약세가 외국인에게 저가 수기회로 작용했습니다. 달러로 보면 한국 자산이 싸졌기 때문에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었죠. 둘째, 정부 정책이 시장 친화적으로 전환된 시그널을 줬어요.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본격화했죠. 기업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배당을 늘리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까지 추진하면서 한국 시장이 이제 달라진다는 시그널을 외국인에게 준 겁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이제 한국이 체질을 바꾸려 한다는 명분이 됐습니다. 셋째,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글로벌 자금이 신흥시장 쪽으로 방향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은 정책 명분 플러스, 저평가 플러스, 기술 섹터, 3박자를 다 갖췄죠. 작동 메커니즘, 장기 자금이 방향을, 단기 자금이 속도를. 이 환경에서 먼저 들어온 건 장기 자금이었어요. 미국 유럽계 연기금이나 롱올리 펀드들이 배당 확대, 지배구조 개혁, MSCI 편입 같은 구조적 요인에 반응해 천천히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붙은 게 단기 헤지펀드와 퀀트 자금이에요. 이들은 모멘텀 신호에 빠르게 반응하면서 같은 섹터의 집중 매수로 속도를 냈습니다. 결국 장기 자금이 방향타를 잡고 단기 자금이 가속 페달을 밟은 구조죠. 결과, 특정 섹터 중심의 불균형 상승. 그런데 그 자금이 전반적인 증시로 퍼진 게 아니라 AI, 반도체, 원전, 전력기기 같은 집단 단일 테마 섹터로 집중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 순매수 1위로 약 5조 6천억 원, SK하이닉스는 3조 5천억 원 이상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식이 오른 장세가 아니라 몇몇 종목이 시장을 견인한 상승이죠. 역설. 개인의 매도가 외국인에겐 기회가 됐다. 흥미로운 건 개인 투자자들이 같은 시기에 약 27조 원을 순매도했다는 점이에요. 개인 입장에선 고점 부담과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매도했지만 그 자리가 외국인에겐 완벽한 진입 공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알림은 지금의 추세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위험은 없는 걸까요? 지금의 상승 추세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 정부의 밸류업 정책, 그리고 외국인 자금 유입이 아직 식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특히 반도체, AI, 원전 같은 주도 섹터는 실적이 받쳐주고 정책도 뒷받침되고 있죠. 이 조합이 깨지기 전까지는 시장은 쉽게 식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속 가능한 상승이냐고 묻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시장을 지탱하는 힘에 통화 심리가 강하다는 것이 리스크입니다. 외국인들은 원화 약세로 세일이라 생각하고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화를 가지고 있으면 손해라는 심리가 강합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미국장을 투자하자 이런 것이죠. 환율이 좋아질 거라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흐름이 길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국내 자금은 빠지고 외국인 자금이 시장을 대신 떠받치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이 상태에서 만약 외국인들이 수익 실현, 환차익 실현, 기타 문제로 인해 단기간에 빠져나간다면 그 순간 코스피 하락과 환율 급등이 동시에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증시의 가장 근본적인 위험이에요. 문제는 이 심리가 바뀌지 않으면 외국인 의존도가 더 커지고 한국 시장은 달러 흐름에 종속된 시장으로 굳어집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건 국내 투자자들이 조금 더 국장에 들어와 받쳐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부동산을 죄고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밸류업 정책들을 강조하는 것도 결국 이걸 위해서예요. 외국인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에게 국내 시장 활성화를 통해 원화 신뢰를 회복시키려는 시도인 거죠. 그래서 제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의 랠리는 한동안 더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 비중을 줄이지 못하면 환율은 계속해서 불안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불안은 국내 투자자들을 국내 투자 시장으로 유입하지 못하게 할 수 있고 구조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더 갈 수는 있지만 아직은 달러 위에 올라탄 불안한 상승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국내 투자자분들은 어떤 신호를 주목해야 할까요? 지금 시장은 방향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한 구간이에요. 특히 외국인 자금이 중심축인 만큼 국내 투자자는 외화 흐름, 정책 지속성, 심리 전환 신호,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 환율 방향 전환. 코스피 4천의 핵심 동력은 원화 약세에서 비롯된 외국인 매수예요. 따라서 달러원 환율이 급격히 내려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외국인 자금의 이익 실현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환율이 안정된다는 건 외국인 입장에선 환차익을 실현할 때가 왔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즉, 환율 하락은 단기 자금 이탈 신호로 봐야 해요. 만약 심리적 방어선으로 알려진 1350원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외국인 매도 전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좀 어렵죠? 원래 외국인이 팔고 나가면 환율이 올라야 하는데 환율 하락이 단기 자금 이탈 신호라고 하니까요. 이건 타이밍 때문이에요. 이는 외국인이 나가서 환율이 하락한다는 뜻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수익을 얻을 만큼 장이 좋아졌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팔 때가 임박했다. 이때 외국인들은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시기입니다.
물론 팔고 나가는 순간 환율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른 시점에 매도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신호, 외국인 수급 속도 변화. 두 번째 신호는 외국인 수급의 속도 변화입니다. 이건 단순히 얼마나 사고 있나가 아니라 그 흐름이 꾸준한가로 봐야 해요. 요즘 외국인 자금은 몇 달째 꾸준히 들어오고 있지만 언젠가부터 유입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거나 특정 섹터에서 매수세가 약해지면 그게 바로 전환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먼저 멈춘다는 겁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그 리듬의 끊김, 그 미세한 변화가 바로 시장의 방향을 바꾸는 신호예요. 세 번째 신호, 정책 지속성.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즉 배당 확대, MSCI 편입 같은 개혁 정책이 계속 언급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 모니터링이 아니라 정부가 증시를 여전히 주목하고 있는가의 지표예요. 이 신호가 약해지면 외국인 자금은 이젠 명분이 사라졌다고 판단하고 빠져나갑니다. 물론 사활을 걸고 하는 역점 사업이기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믿어보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 신호, 국내 자금의 복귀 움직임. 부동산에 묶인 자금과 국내 개인과 기관이 미장으로부터 다시 돌아오는 징후가 보이면 그건 일시적으로라도 시장에 하방 완충력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또 연금, 퇴직연금 자금이 주식 비중을 확대하기 시작하면 그건 단기 랠리의 연장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장의 체질이 회복하는 신호입니다. 정리하자면 외국인 자금이 빠지기 전에는 환율, 속도, 정책, 심리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국내 투자자는 이 신호들의 미묘한 불일치를 포착하여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결국 지금 코스피 4000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은 한국 증시의 잠재력을 외국인이 먼저 증명해 준 것입니다. 이 랠리가 일시적 잔치가 아닌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이 되기 위해 국내 투자자분들은 환율, 수급,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전조를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의 자생력 회복 신호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이자 기회 포착 전략이 될 것입니다.